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말 쉬고 왔더니 분위기 참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금요일 전날까지는 좀 안 좋았었는데 금요일장 미국 시장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애플이 우리 시장에다가 좀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 부품사들 다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 이노텍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BH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도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애플향,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 카메라 관련 이런 쪽들 하고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SNS텍 같은 노광공정과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시장과 다르게 상승세 보여왔고요. 오늘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주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광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받는 일부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관광 이런 쪽들도 소폭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찾아보자면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뭐냐? 여태까지 남들 빠질 때 혼자 올랐던 엔터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시장 리딩했었던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조정 받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럼 반대로 뭐가 오르냐 하면 시장 또 그들이 오를 때 푹 쉬었던 SK 이노베이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펫배터리 일부도 좀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의 수혜주 내지는 또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시장을 리딩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버텼었던 건설 기계 섹터 쪽들이라든지 전력기기 섹터 이런 쪽들을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들 좀 약세, 그러니까 시장이 좀 고르게 그동안의 상승과 하락을 좀 교차시키면서 오늘 흐름이 초반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관련주의 강세, 반도체도 강세. LG이노텍의 흐름도 좀 전에 살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좋아져야지 수출도 좋아지고 모든 면이 다 좋아지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말에 있었던 애플의 실적 상당히 견조했고 시장의 좀 기대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애플의 실적 때문에 좀 부진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면서 하반기 지금 5월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싸진 주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H, 그다음에 LX 세미콘, 삼성전기, LG는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휴대폰 신작 나온 것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MC넥스 보더라도 전장 쪽 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사들 부진 때문에 카메라 쪽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실적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생각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쪽들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반도체 쪽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 아래 그 밑에 쪽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칩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들도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했었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실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보여온 섹터주들은 하락을 하는 반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 바닥을 기고 있다가 기사회생하듯이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드러나는 IT 섹터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보시면 지금 비메모리 섹터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도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LB 세미콘도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쪽들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오늘 테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꾸준히 우량주로 꼽혀왔던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상승 흐름이 조금 오늘 시도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지는 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호재에는 좀 반응을 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은 뉘앙스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 반도체, 전체적인 IT 종목군들의 강세, 연속성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의 흐름을 읽어보자면 양극재 대형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테슬라발 호재로 인해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그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이런 속담 있죠.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다. 이런 부분이랑 화무시비롱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종목이 못 갈 때는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이 가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쏠림 현상보다는 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개별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섹터 안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급등하면서 빈자리를 메꿔주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뭐 버링카드 같았던 우리 동박 섹터 내에 있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죠. 이게 과거의 일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4680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채택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대주전자 강하게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뉴스에 따라서 기술적인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 오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하반기에 뭐 SK 이노베이션 실적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되살아나는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숨가쁘게 달려왔고 뭐 지금 속도를 조금 조절해가면서 변동성 보이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당분간 대형주들은 봐주시고요. 그 대형주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형주가 올라오게 되면 수급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뭐 자동차나 IT 섹터가 또 거꾸로 다시 또 약해질 때는 또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라면은 시선 분산 효과와 수급 분산 효과 때문에 2차 전지 대형주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흐름을 보여왔던 종목들이 룸을 조금 비워두는 그런 수급의 이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월, 6월 달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 2차 전지가 원탑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시장을 보지는 마시고요. 2차 전지도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 조절하면서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에 좀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구간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인상 부담을 이제는 좀 떨쳐낼 수 있을까요? 기술주 성장주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지난주에 일라릴리가 붙인 이 불빛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피해주들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IT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기술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반등 시도하면서 지금 20만 원 탈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최근에 계속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금리 인상 피해주죠. 또 이번 실적 시즌만 잘 견디고 난다라면 또 6월 달에 미국 아스코 임상 종약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한테도 좀 관심이 일정 부분 있겠고 코스닥으로만 돌아온다라면은 코스닥은 특히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시총 상위 종목단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을 선택을 많이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쪽도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점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바이오 섹터주들이 많이 빠졌죠. 사실 뭐 주가 조작과는 관련이 없지만 워낙 개별주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성장주 섹터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다 보니까 네이버가 조금씩 이제 바닥에 올라오면서 반등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21선도 이제 터닝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목요일 날 21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바닥권 탈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흐름 한번 계속 좀 챙겨서 보셔야 되는 게 좀 맞겠다.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 성장주 섹터 전반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전부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는 섹터주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섹터주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로 굳이 한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봤던 기술주 성장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시대 때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면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회복 시도가 순환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지금 다 망가진 종목들 중에서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종목 선별 조금 5월달은 좀 잘 하시는 게 좋겠고, 다변화보다는 슬림화, 그러면서 좀 집중력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따라가는 대응 전략이 섹터별로 조금 많이 필요하겠고요. 2차 전지 주도의 흐름은 조금씩 이제 균열이 나타나고 2차 전지의 조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 거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더 연결시켜줄 수 있는 종목들의 지수 대비해서 못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하여튼 5월 달에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종목을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조정받을 때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 그다음에 또 반등하면 차익 실현, 이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5월 달은 조금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종목은 대신 좁히고 슬림화 기억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 함께 했습니다.